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걸까?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한 출판사와 함께 남녀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응답자는 67.2%, 완벽주의가 업무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 또한 61.3%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주의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누구나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가 바로 실패나 탈락을 의미하므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완벽주의는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이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형제자매, 친구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가운데 너는 왜 걔보다 못하니? 언니 좀 봐, 알아서 잘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등등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상관없이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존재는 매일 나의 부족함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자신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남들에 비해 엄청난 야망을 품은 것도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한다. 사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한 원동력이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인류가 지금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는 데 있다. 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인 마이클 트위그와 심리학자 클라리사 옹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에서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한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보람찬 성취와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고 그를 통해 보상과 자기만족을 얻는다. 이들은 실패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취에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늘 긴장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우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들은 늘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간단한 메일을 보낼 때조차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마음이 놓이다 보니 그들은 늘 시간에 쫓기게 된다. 또 현재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여가도 즐기지 못한다.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더 완벽해지면, 더 이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여기며 자신을 채찍질해 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들이 도달해야 할 완벽한 상태라고 설정한 기준 자체가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영재 씨는 스스로에 대해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얼마 전 그는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 휴가와 포상금이 나왔고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모처럼 받은 휴가 덕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제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깟 거 조금 잘했다고 늦잠을 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자신을 늘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잘 해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실패가 두려워 작은 일도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패 그 자체보다 남들이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계속 일을 미룬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시도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한을 넘겼는데도 일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벽주의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것만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우리가 질질 끌면서 걸치고 다니는 20톤짜리 갑옷이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질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들도 충분히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갑옷을 벗어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을 뿐인데 주위에 사람들이 더 모이기는커녕 왜 하나둘씩 자신의 곁을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갑옷을 벗어던졌다가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한다. 스스로를 닥달하며 몰아세우는 사람은 늘 뭔가에 쫓기듯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치고 피곤해서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토록 바라는 완벽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언제나 팽팽히 날이 서 있는 사람을 반기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거운 갑옷을 던져버려라. 갑옷을 벗고 몸이 가벼워지면 한결 자유롭게 어디로든 갈 수 있고 그러면 분명 당신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탈 벤 샤하르는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성공한 이들의 열정과 끝없는 노력에 감명을 받고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이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은 완벽한 삶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주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큰 업적을 이루거나 부를 쌓았다고 해도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리는 완벽주의자에게 행복한 삶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 그러니 완벽주의자가 아닌 최적주의자가 되라. 이때의 최적이란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긍정적 완벽주의다.
완벽한 성공이나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삶이란 일직선으로 이어진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 것. 김대리는 아이디어맨이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과장은 언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 어려운 계약을 척척 따낸다. 신대리는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다. 바이어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 과장은 머리가 비상하다. 남들이 며칠 동안 끙끙대도 못 푸는 문제를 한두 시간 만에 풀어낸다.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은 일머리가 뛰어난데 성격까지 좋아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다 고만고만하다. 딴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도 잘난 동료들과 상사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이 된다.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도 설마 신입사원이 나를 앞서가지는 않겠지? 아, 이런 못난 생각까지 한다니 나는 정말 최악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은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절대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약점을 꼬투리 잡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행여나 약점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숨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약점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혹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약점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은 개미 귀신과도 같다. 개미 귀신은 모래 속에 구멍을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린다. 구멍에 빠진 개미는 그곳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깊어지고 결국 주변의 다른 것들마저 함께 파묻히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약점을 없애려 할수록 약점이 사라지기는커녕 장점까지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약점은 아무리 극복하려 했어도 보통 수준 이상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강점을 찾아내 그것을 키우는 게 100배 낫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강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보통 수준을 넘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점에 집중하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약점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약한 부분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약점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는 강의를 하기 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곤 했다.
수많은 강의와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매번 강의 도중 말실수를 하거나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불안에 떨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발목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또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척 피로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러셀은 조금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닌데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점차 약점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말실수가 줄어들고 긴장도 덜하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점을 이겨낸 셈이다.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약점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나도 러셀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강연을 할 때면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한 뒤에 강연을 해왔고 이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모든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때로 남들이 실망한 듯 보이면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나에 대한 남들의 기억은 금방 잊힐 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만약 보완이 잘 안 되면 그 약점에 대해선 신경을 꺼버리고 대신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다져나가라.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